한국군 보유, 모든 전투기 압도하는 성능. 북한, 왜 수-35S를 원하나? 놀라움은 밝혀. 한국군 보유, 모든 전투기 압도하는 성능. 김정은이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한 소식이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공군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유력 일간지인 제2일보는 지난 9일 영문 기사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룡해의 방러 기간 중 러시아에 신형 전투기인 수-35를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무기를 판매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누구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왔지만 판매가 추진되는 품목이 수-35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될 F-35A 전투기와도 한판 붙어볼 만한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수-35S 플랭커 2 전투기는 현용 러시아 공군 주력 전투기인 수-27 플랭커와 차세대 전투기인 백파 T-50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기적 전투기로 러시아 공군이 48대, 중국 공군이 24대를 도입 중에 있는 최신의 전투기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보다 큰 덩치를 자랑하는 대형 전투기이지만 레이더 탐지 면적은 더 작고 레이더 성능이나 속도 성능 등은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레이더이다. 수-35S 전투기에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개발한 최신형 어비스의 PSA 레이더가 탑재된다. PSA 방식의 레이더는 우리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좌우로 움직이며 레이더 전파를 쏘는 것과 달리 고정된 면에 부착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에서 실시간으로 전파를 쏘고 반사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표적 탐지와 추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레이더이다. 수-35S에 탑재된 어비스의 레이더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약 250km, KF-16을 약 150에서 20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데 3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이 가운데 8개의 표적에 대해 100km 밖거리에서 R-27 등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 레이더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은 이 전투기에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 간이 조기 경보기로 운영하는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기동 성능 역시 대단히 뛰어나다. 이 전투기는 대형 전투기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추력을 자랑하는 세턴 117S 엔진을 사용해 마하 2월 3일 이상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으며 추력 평양 기술을 적용한 TVC 노즐을 이용해 경이로운 공중 기동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항공기의 방향 전환은 날개의 플랩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35S는 플랩뿐만 아니라 엔진 노즐의 분사 방향을 움직여 기체의 자세를 바꾸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기술은 지난 1996년 서울 에어쇼에 출품된 수-37 전투기가 보여준 코브라 기동과 같은 고난도 비행을 가능케 하는 등 근접 공중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중국이 제-20과 제-31 등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수년째 수-35S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전투기에 탑재된 어비스의 레이더와 117S 엔진 기술을 복제해 자신들의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정설일 정도로 수-35S의 성능은 막강 그 자체이다. 북한, 왜 수-35S를 원하나?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전투기 보유 숫자는 820여 대가량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자폭용 또는 미끼용으로 개조된 미그-15와 미그-17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기 보유 숫자는 500여 대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공중 전투가 가능한 기체는 미그-19 전투기 100여 대, 미그-21과 미그-21의 중국제 복제판인 제-7 전투기 200여 대, 미그-23 전투기 56대, 미그-29A 전투기 20여 대 등 370여 대와 공격기인 수-25 34대 등 400여 대 수준이다. 과거 한국 공군의 수적 주력이 F5 계열이던 시기에는 이 정도 전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이 KF-16과 F-15K 등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점차 열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세에 몰리던 시점에 북한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었다. 경제 위기에 몰려있던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경협차관을 받던 시기였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던 역시 북한을 대놓고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으며 이 시기에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형 전투기 도입은 어불성설이었다.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한 대북 현물 지원을 통해 외화 수급이 이루어지자 북한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전투기 수입이었다. 그러나 매년 수억 달러씩 들어오는 외화로는 대당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신형 전투기 구입이 어려웠고 북한은 급한 대로 중고 전투기 도입을 모색했고 50여 대의 전투기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99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북한이 1998년 말 5억 달러를 들여 미그-29 전투기 10여 대를 부품 도입 생산했으며 1999년 전반기에 카자흐스탄에 4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그-21비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다고 보고하면서 확인됐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다. 핵개발 문제로 인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전투기 수출국들이 대북 전투기 수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전투기 노후화가 극심해지자 북한은 해외에서 밀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겨우 공군력을 유지해 나갔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1년과 2008년에는 중국에 FC-1 전투기를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10년 5월에는 북경을 방문한 김정일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중국의 최신형 전투기 J-10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2011년에는 리병철 공군사령관과 주규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군수공장 밀집 지역인 자강도의 박도춘 책임비서 등을 모두 데리고 수호이 공장을 찾아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최고 존엄이 외국에 가서 구걸하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돌아온 것이다. 김정은, 신형 전투기 도입 능력 있나? 김정은 집권 이후 한동안 구걸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러시아에 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한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갈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세 공조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 등 독재 정권에 꾸준히 무기를 공급해왔고, 최근에는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자신들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에 참여할 만한 명분이 옅어졌다. 특히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라 러시아제 무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실세 3인방이라고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특사로 모스크바에 보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비서는 연해주 콤소몰스카무르에 있는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팩파 T-50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다. 러시아가 이 요청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직 자국 공군에도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에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되었을 것이고, 꽝 대신 달그로 수-35 판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35S 판매 보도가 나오자마자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세계무기무역분석센터의 이고르 코로첸코 센터장이 현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35S 판매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는 중국뿐이며, 중국과 북한의 경제와 재정 능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수-35 도입 협상설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 같은 정보는 북한을 전쟁만 생각하는 국가로 만들어 악마화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서방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러시아의 유력 군사 전문가인 코로첸코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자 군사전문지 편집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 강한 반서방 성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네이토가 반발하며 국경 경비를 강화하자 미국과 네이토가 러시아를 위협해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러시아가 분쟁국 및 독재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대해서는 문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서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다가 국제공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자 천안함 공격은 한국과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신중한 대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즉, 코로첸코의 주장은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쁜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도 북한은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전투기 판매 요청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권력 서열 3위의 거물급 인사를 극동지역의 전투기 공장까지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수-35S 도입 추진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룡해가 이미 전투기 생산 공장을 다녀갔고, 러시아는 오는 5월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을 초청한 바 있어 항로 일정을 타진하고 있는 김정은이 모스크바에서 직접 전투기 구매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전투기를 구매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코로첸코는 북한이 결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수-35S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고명연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에 북한인권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2만 명, 중국에 1만 9천 명 등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16개국에 보내 매년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와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마약 수출로 매년 평균 10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근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산업 역시 중국 관광객 확대에 힘입어 북한 정권의 달러 조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의 절반, 혹은 마약 수출이나 관광산업으로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만큼만 쓰더라도 수-35S 전투기 10대를 구입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돈만 주면 못 팔 것이 없는 러시아, 신형 전투기가 다급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수-35S 전투기 도입은 한미연합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다. 만 보유하더라도 북한의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전, 정보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